안녕하세요. 세미성형외과 원장 홍종욱입니다. 저희 병원 이제 광대 축소술은 일단 절개법부터 틀린데 두피 절개를 합니다. 머리 속으로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요. 대부분 타 병원에서 하는 광대 축소술은 입안 절개술을 해서 광대를 축소술을 합니다. 두 가지 차이점은 무엇이냐면, 첫째 이제 두피 절개 광대 축소술의 장점부터 말씀드리면, 일단 시야 확보가 100% 확실하게 됩니다. 왜냐면 이제 절개선이 두피를 따라서 크게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다 노출시키기 때문에 광대뼈가 비대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리고 큰 광대일수록 두피 절개를 해야지 안전하게 원하는 만큼 축소할 수가 있고요. 또 역광대를 갖다 축소시키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볼처짐 같은 현상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요. 그리고 네 번째로 분류압이라든지 이런 부작용, 뼈가 안 붙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작용이 없고요. 다섯 번째로 광대 축소술을 갖다가 입안 절개를 할 때 생기는 부작용이 이제 뭐냐면 그 계단식 변형이라든지 만져지는 경우가 있어요. 절골선이 이런 게 없이 완벽하게 맞춰주고 계단식 변형도 없이 그 매끈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. 입안 절개 광대 축소술의 단점은 시야가 확보가 좀 잘 안 보입니다. 이 절개선이 작아서 입안으로 들어가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워요.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축소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고, 광범위하게 광대를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줄 수가 없어요. 그다음 두 번째로 고정 방법이 틀린데, 입 안에서 밑에서 고정을 하기 때문에 V자로 이게 벌어진 현상이라든지 분류압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. 세 번째로 옆광대 쪽 측면 광대를 보면 거기 집어넣는 게 이제 직각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계단식 변형 같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입을 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입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근육을 갖다 건드리게 돼요. 그래서 볼처짐 현상이 올 수밖에 없고, 또 이러한 걸 갖다 예방할 수도 없죠. 입안 절개를 하면. 네 번째로 입안 절개 수술하면은 짝짝이 광대라든지 비대칭, 굉장히 큰 광대 이런 거는 줄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피 절개 광대 수술을 하는 게 훨씬 정확하고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 그런 방법입니다만, 단지 이제 단점은 어떤 게 있냐면, 일단은 수술 과정 중에 생기는 부작용이 입안 절개보다 더 많습니다.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, 일단 두피 안에 흉터가 생길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면신경, 눈썹을 올리는 안면신경이 마비가 될 가능성이 있는 수술이고요. 그 다음에 관자놀이 부위가 좀 꺼질 수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전신 마취를 하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고요. 그런데 이제 그 입안 광대는 일단 절개선이 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, 입으로 이제 박리해서 들어가면은 그렇게 크게 위험한 조직이 없어요, 거기에는. 그래서 일단 수술 자체가 비교적 간단하고 부작용이 좀 적을 수 있다,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두피 절개 광대 수술은 해본 경험도 많고 지식이 많고 이렇게 해야지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좀 어렵고 좀 약간 고도의 그 기술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방금 말씀드렸지만 두피 절개는 두피를 열고 들어가기 때문에 두피에 흉터가 생길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로 측두부, 관자놀이 부위가 꺼질 수가 있어요. 지방이 있는데 그쪽이 이제 수술 부위이기 때문에 지방이 약간 위축이 된다든지 해서 꺼질 수가 있고요. 세 번째로 안면신경, 눈썹을 올리는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이 마비될 확률이 있습니다. 안면신경은 측두부 가지라 그러는데, 측두 가지는 회복되기가 좀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. 수술을 잘해야 됩니다. 건드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수술해야 되고, 경험이 많고 해박적인 지식이 풍부하면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, 처음에 해본다든지 경험이 부족하거나 좀 미숙한 경우에는 손상을 올 수가 있죠. 그 외에 이제 두피 흉터는 뭐 많이 생기면 흉터 제거 수술하면 되고요. 관자놀이가 꺼졌을 때도 뭐 지방이식 같은 걸 해서 얼마든지 다시 회복시켜서 복원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. 배나 뭐 허벅지가 주로 많이 이제 지방을 빼서 이식을 해주게 되죠. 간단한 수술이고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.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첫째, 금속판과 금속핀을 이용해서,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하는 방법이 있고, 두 번째로 의료용 와이어가 있어요. 스테인리스 와이어인데 그걸 이용해서 고정시켜주는 방법이 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와이어를 많이 사용합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, 와이어는 가늘고 눈에 잘 안 띄고 또 안 만져지기 때문에 와이어로 고정을 하는데, 단점은 와이어가 좀 약할 수가 있죠. 끊어진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, 두 번째로 굉장히 이제 시간이 오래되면 제거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,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. 그러나 두피 절개해서 광대를 수술할 때 저는 와이어를 쓰는 이유는, 금속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정한 부위가 만져질 수가 있어요. 이제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금속판을 잘 쓰지를 않습니다. 금속판도 마찬가지고 와이어도 뭐 의료용이니까 뭐 부작용은 없습니다. 엑스레이 찍었을 때 금속판은 뭐 많이 보이겠지만 와이어는 좀 적게 보이겠죠, 와이어니까. 그러나 사진 찍으면 나타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무슨 저 MRI 같은 거 찍을 때 무슨 뭐 문제가 되지 않냐, 그런데 이 의료용 와이어는 자성이 없어요. 그래서 MRI 찍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
수술 후 6개월 정도 지나면 가능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제가 이제 경험상 보면 입안 절개에서 금속판으로 고정을 한 광대뼈는 어떤 경우에는 특히 이 관골공 그러니까 이제 역광대 쪽을 갖다 고정한 금속판은 직각으로 넣기 때문에 잘 안 붙는 경우가 많아요. 제거해달라고 원했을 때 제거를 하려고 들어갔다가도 못하고 나온 경우가 많아요. 왜냐면 붙질 않아 있으니까. 그래서 뭐 1년, 2년 돼도 안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렇지만 저희가 해주는 이 두피절개 광대는 굉장히 단단히 붙어가지고 뼈가 잘 붙는 방법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이상이면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. 그러나 그거는 이제 엑스를 찍어봐가지고 수술 결정을 해야 되겠죠. 보통은 6개월 이후부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. 광대뼈 수술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부작용이 생각보다 많은 수술입니다. 특히 이제 입안 광대를 하게 되면 분류압, 뼈가 안 붙는 경우가 제법 많아요. 그 다음에 볼처짐은 100% 올 수밖에 없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. 비대칭이라든지 굉장히 큰 광대는 한계가 있거든요. 그리고 네 번째로 계단식 변형이라든지 절골선 부위가 만져진다든지 뭐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거를 갖다가 예방하고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두피절개 광대뼈 수술밖에 없고요.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.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뭐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두피절개 광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.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그런 부작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두피절개 광대만 시술을 하고요. 그러나 두피절개 광대의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을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두피절개 광대 수술 많이 하는 거고요. 관자놀이, 함몰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고쳐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안면신경마비는 해박적으로 기술이 굉장히 본인이 테크니컬하게 익숙해지면 거의 오지 않는다 보시면 됩니다.